안녕하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헬조선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이 팟캐스트에선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특정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왜 문제되는지에 대해 저를 비롯한 두 명의 패널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대화 나누듯 썰을 푸는 팟캐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를 제작해 나가면서 팟캐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은 계속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이 자리엔 지금 저를 비롯한 두 명의 패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앞에는 성게매니아님과 소머지님이 계시는데 성게매니아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어색하다 이거. 네 반갑습니다. 성게매니아입니다. 네 간단하게 재미삼아 글 쓰고 있습니다. 네. 왜 성게매니아라고 이름을 지으신 건가요? 그냥 옛날에 이거 어젯밤에 계속 고민했거든요. 얘기할까 말까. 근데 옛날에 마린블루스라는 만화 있잖아요. 네, 알죠. 거기에 성태군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10년 정도 전부터 필명으로 쓰고 있었던 거라서. 그거 지금 만화 계속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면은 소머즈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머즈이고요. 예.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거 좋아하는 영화 공부하는 여학생이고요. 예. 예. 팟캐스트 듣기만 해야지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생각만 해왔는데 예. 하니까 조금 뭐 탁상공론 이런 거 하는 음.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많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팟캐스트는 모두 처음이신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고 싶으신가요? 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근데 그냥 진짜 오빠라 그러면 안 되나?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예. 하세요. 박감님, 네. 박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현재 한국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뭐 최근에 그 아이돌 한 분이 정치적 의도를 보였다는 아이돌 한 분이? 문제 제기가 된 게 있잖아요. 오. 쯔위님 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고 아니면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거. 그 이번에 기사 하나 나왔던데 인권위가 우리가 조사할 대상 아니라고. 아 그래요? 원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요즘 최근에 시기다 보니까 뭐 OT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고 뭐 주제가 무겁든 가볍든 자유롭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시간만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그냥 각자가 뭐랄까 화풀이를 하고 혹은 하소연을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성계희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이 방송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조그만한 별로 안 좋은 글쓰기 실력이지만 모 인터넷 언론사에 지금 필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판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사로는 안 올라갔어요. 재미가 없었나 봐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죠 오늘. 네, 그래가지고 예. 그 내용도 좀 다뤘으면은 뭐 아마 전국의 어딘가에는 그 내용을 좋아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닌가? 아무튼 제가 좀 영화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었어요. 한 분은 영화 전공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영화를 전공했고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평을 하면서 글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길게 나누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젊은 분들이 모였다 보니까 대학 OT에 대한 여러 문제들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서울 교대와 마찰을 맺고 있는데 아 근데 그게 뭐예요?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서울 교대 학생이 자기들 대나무 숲에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다면서 캡처를 해서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불참금이 있다고. 어. 그러니까 대학교대 어떤 학과에서 몰라 OT인지 MT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걸 가는데 불참을 하게 되면 불참비를 지급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대나무숲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고 저는 그걸 올렸죠. 일정 학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학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모든 학과는 아닌 것 같고 아닌 데도 있다고 그쪽 학생들이 말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걸 올리니까 내가 서울 교대생들을 싸잡아서 비난한다면서 저를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되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 많구나. 지금 그러게. 박 감독님 때문에 지금 예. 서울 교대 거기 있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스누피라는 이끼가 만들어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드시는 것 같아. 스누피가 그 스누라이프의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그건가? S 서울 교대니까 SN 뭐 서울 그것도 내셔널 내셔널 어쩌고 뭐. 저쩌고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다 스누피. 판을 뒤집을 분이시네. 저한테 고마워야 돼요. 이 기회를 쓰고 싶으셨던 분들 참나. 고마우셔야지.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CJ의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비단 CJ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CJ가 이 판에서는 가장 크고 힘이 센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CJ를 좀 타이틀로 걸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일단 어느 정도로 얘네가 큰 지분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진이에서 뭐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죠. 통합 전상만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2015년 영진이에서 제공한 한국 영화 산업 결산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언급하고 싶고요. 예. 이게 숫자라서 되게 지겨울 수도 있어서 되게 빠르게 말할게요. 아니면 예 말씀하세요. 아니면 뭐 0.5배속으로 들으시든지. 아니 알아서 하세요. 일단 먼저 아, 말씀드릴게요. 네, 오케이. 한국 영화 제공 배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 배급사별 시장 점유율부터 말씀드릴게요. 1위는 주식회사 CJ E&M이 40.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5위가 이제 CGV 아트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3.6%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44.1%입니다. 어쨌든 예, 그렇죠. 예, 2위는 주식회사 쇼박스, 3위는 주식회사 뉴 15.0%, 쇼박스는 31.3%이고요. 예. 그러니까 탑3 회사를 합치면 90.4%. 인 거죠? 지네끼리 다 해먹고 있네요. 예, 지들끼리. 예. 예. 뭐 극장, 스크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예. 전체 상영관은 388개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3대 멀티플렉스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3대 멀티플렉스가 전체 상영관 388개 중 80.1% 311개를 점유하고 있고요. 스크린으로 말씀드리면 스크린이 2,424개의 스크린이 있는데 그 3대 멀티플렉스가 92% 2,235개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CGV가 975개, 롯데시네마가 753개, 메가박스가 507개고요. 뭐 이제 굳이 CJ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CGV의 점유율을 말씀드리자면 스크린 수는 40.2%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 예, 엄청난 지분인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듣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CGV나 뭐나 CJ나 롯데 사람 많은데 예, 에는 무조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스크린 독과점이 어떻게 해서 최초로 시작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스크린 독과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던 게 네. 괴물. 이제 2006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 같은 경우가 전국에 이제 2005년 말 기준으로 그때는 스크린 수가 한 1,600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괴물 같은 경우가 62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크린 수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독과점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귀엽네요. 아 상당히 귀엽죠. 예. 지금은 귀한 같은 경우에가 확인하니까 한 800개 정도 지금 800개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 스크린 수가 지금 2,400개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하여튼 2006년엔 그랬다. 그러다가 이제 2000 뭐 쭉쭉 올라와 가지고 뭐 어벤져스 2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데 명량 같은 경우에가 이제 1,500개를 넘어서더니 검사회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1,843개인가 파이널 스코어로 찍었죠. 아휴. 그렇게 해서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 넘어갔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좀 있긴 해요. 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급 권력이란 말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실미도가 개봉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들 아시는 그 영화 개봉하는데 그걸 개봉하면서부터 둘 다 1,000만을 넘었죠. 배급 권력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상의 어떤 스크린 독과점이나 배급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이 시작한 게 실미도랑 태극기 달리면 때부터. 독과점이란 말은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배급사가 이걸 가지고 몇 개를 걸어라 어떻게 하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게 그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는 CJ가 CGV 이 영화를 걸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건 사실 엄밀하게 확인되지 않았죠. 엄밀하게 확인됐습니다. 2015년 같은 예. 경우에 공정위에서 이게 올해의 공정인인가 이런 상이 있더라고요. 올해 공정이. 올해의 공정인. 아왜 이렇게 그것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찾아보다 보니까 네. 올해의 공정인이래. 그래가지고 그 양희석 사무관이라는 분이 인터뷰 받았어요. 이 예. 상을 2015년에 받았는데 이분이 뭘로 받았냐면은 CGV가 이상하게 자사 배급사 CJ E&M이 배급하는 CJ E&M이 배급하는 영화 상영이 다른 영화사의 배급 상영보다 20% 많았다라는 걸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CJ가 과징금을 한 30 몇 억 정도 맞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CJ가 이제 CGV가 CJ E&M 영화를 밀어줬다라는 거는 2015년에 이미 한번 확인된 사실이긴 하죠. 그 이후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굉장히 매우 보여지네요. 한다고 매우 보여지기도 애매한 게 사실 예. 검사회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예. 쇼박스 배급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명시적으로 밀어줬다. 음. 사실 그때 CJ가 밀었던 거는 콩푸 팬더죠. 콩푸 팬더 이제 네. 예. 공무 핸더. 쿵푸 팬더 같은 경우에 그때 쿵푸 팬더를 예약했던 고객 네. 관객분들한테 전화가 왔죠. 아이맥스. CGV 측에서 그렇죠. 네. 이 표를 좀 예매 취소해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런 게 기사로도 나왔었고. 너무 증언이 너무 그거 많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메이저 언론에서 안 나갔어. 그게. 아 그래?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쿵푸 팬더 티켓을 예약 취소하고 그거를 검사회전으로 예, 아이맥스 돌린 검사전 거죠. 틀었어요. 네. 그러니까 캔슬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캔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 문제가 아, 있죠. 문제가 있죠. 고객들한테 자기 왜 그거를 자기들이 취소해달라고 밀고 싶은 영화를 막 그렇죠. 고객들한테 막 한 거잖아.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문제가 네. 있는데 어.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정황 자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미리 상영 스케줄을 뭐 잘못 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픽스된 스케줄이었음에도 그런 식으로 관객을 속여가지고 전화를 해서 취소를 유도했다. 이런 것도 오히려 더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는 윤리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검사회전이라는 영화를 아이맥스로 보면 이게 볼만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 나 쿵푸 팬더는 아이맥스로 볼 수 있게 보겠어 나는. 내 돈이 있으면. 근데 검사회전은 별로 아이맥스로 볼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참치의 붐바스틱을 아이맥스로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죠. 아니지.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저희 나라에서 아이맥스를 찍은 게 그 무슨 7광구? 7광구. 아 7광구가 아이맥스예요? 그거 아이맥스로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영화는 예. 그런데 네, 확실히 기술이랑 퀄리티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CJ나 만약 CGV가 특정 영화를 공정한 경쟁 없이 밀게 된다면은 이건 좀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긴 한데 경쟁 자체가 사라지네요. 그 영화 배급 사항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자사 밀어주기는 아닙니다만 검사회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식 시간표 형성이었잖아요. 20분마다 한 편씩. 그 말 그쵸. 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 마을버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치, 난 지하철이라고 말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을버스야. 그치 진짜. 마을버스지. 지하철은 그거보단 자주 오거든. 그러니까요. 20분마다 자주 오니까. 네. 그치. 그런 식으로 만약에 CJ가 자사 배급을 했을 때 그거에 관해서 명시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례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그 2005년 말에 이제 CJ 쪽이 태풍이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동건 씨가 아마 맞아, 주연했던 아시죠? 예, 북한 나오는 영화죠. 그걸 거예요. 그 아마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상황 설정 자체가 친구 감독분이 찍은 거. 아마 맞을 거예요. 곽경택 감독. 맞을 거예요 아마. 곽경택 씨. 곽경택 여러 가지 하셨네요 그분. 그분이 이번에 새누리당 그쪽에도 선거운동을 내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예. 그때 그 곽경택 씨랑 그 오달수 씨랑 같이 거길 가가지고 했더라고. 가지가지 한다 정말. 할 수 있지 왜? 할 수 있지. 새누리당이 나빠? 아니야 나쁜 거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죠. 난 싫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 어쨌든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곽경택 씨가 감독을 했던 태풍. 태풍이란 게 예. 530개 스크린에서 개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 비평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관객 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영화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개 많았는데 지금의 배트맨처럼. 배덴슈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아무튼. 네. 예. 그게 영화가 스코어가 15일 만에 350만을 동원을 합니다. 음. 그렇게 악평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엎은 게 왕의 남자죠. 2016년 초에 개봉을 해서 태풍을 바로 따돌리고 1,000만 관객. 왕의 남자 같은 경우에 스크린 수도 상당히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입소문으로 그렇죠. 된 영화니까. 네. 그런 영화가 이제 이런 태풍이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을 갔는데 볼 영화가 없으면 걸려 있는 영화를 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갔으니까 어떡할 그러니까 거야. 이미 갔잖아. CJ가 만약에 안 좋은 영화를 자사 배급으로 밀어준다면 이런 태풍 같이 15일 만에 350만이 걸리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전 장담을 못 하겠어요. 태풍이 만약에 어떤 독립 영화사의 영화였으면 그렇게 걸렸을까요? 절대 안 걸렸죠. 안 걸렸고 350만도 못 찍었겠죠 아마도.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 검사회전이 1800개 예. 정도의 스크린에 걸릴 때 비슷한 시기에 자객 서분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근데 그분 영화 같은 경우에 검사회전에서 1800개 정도 걸린 날에 확인을 해보니까 49개 스크린에 걸려 있습니다. 와우. 네, 캐롤이 220개 정도의 스크린에 걸려 있었죠. 그 당시에는. 캐롤? 예. 캐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게 지금 태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금방 검사회전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예.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바로 캐치를 제가 하시네요. 헷갈리네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 예. 이제 만약에 태풍이 독립 영화사에서 개봉을 했다면은 예. 그 당시에 이런 350만이라는 숫자는 물론 530개의 스크린에서 걸리는 것조차 장담을 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CGV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자기 극장에 실으는 게 아니라 CJ에 의해 CJ가 만든 거를 얘네가 실어주니까 다른 영화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정당한 경쟁에서 피해를 보면 뭐 그건 맞겠지만 근데 그게 영화사도 아니니까. 피해고 관객들한테도 피해고 선택권이 아예 없으니까. 관객들은 걔네가 골라주는 것만 봐야 되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너 주스 먹을래, 커피 먹을래 이랬는데 나 주스 먹을까 커피 먹을까 이게 나한테 주스를 먹을지 커피를 먹을지에 대한 선택권의 자유를 준 것 같은데 사실상 주스랑 커피라는 딱 두 가지의 메뉴를 딱 선정해 주는 물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리차를 줄 수도 나물 있고. 마시고 싶고 나 우유 마시고 싶은데 어. 그런 거죠. 이제 관객들한테도 선택권의 자유가 없고. 근데 걸리는 관객들은 것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하지 않나요? 하나?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객들이 하긴 하는데 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죠.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를 찾아본다기보다는 예. 영화관에 가족이 같이 볼 수 있거나 연인이 같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멀티플렉스 1, 2, 3위의 박스 오피스 1, 2, 3위에 랭킹돼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아무래도. 볼 영화가 없으면은 뭐 캐롤을 본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검사회전이 걸려 있으니까 보는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뭘 바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관객들. 모든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은 예. 실제로 이제 영화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와서 저 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 영화 뭐 있어요? 아. 영화가 뭘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영화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맞는 시간대에 영화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어떻게 보면 네. 그 사람들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 어떤 가게를 가는데 그 가게에 있는 메뉴물을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처음 보는 식당에 갔을 때 여기 근데 뭐가 괜찮아요? 우리는 되게 비합리적인 거지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 영화관에 가서 이거 어디 있어요라고 메뉴판에 적혀있지도 않는 걸 찾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포착되는 건 아무튼 경쟁 없이 어떤 영화가 살아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되게 불공정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지금 수직 계열화 문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수직 계열화가 계속 같은 형태로만 발생하나요?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낸 게 있어요. 스크린 독과점에 유형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사 밀어주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정위 그 양의석 사무관이 잡아냈던 것처럼 자사 밀어주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최근에 발견되는 부분인데 이제 검사회장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들면서
이제 거대 배급사 이제 흔히들 말하는 CJ, 롯데, 뉴 그다음에 쇼박스. 쇼박스 그렇게 네 개랑 영화관, 메가박스, 그다음 CGV, 롯데시네마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완벽하게 동의는 못하겠고 왜냐하면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에 양상이 돈 되는 영화를 먼저 걸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검사회장 같은 경우에 쿵푸 팬더보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쿵푸 팬더를 내려가는 무리수를 감하면서까지 이제 검사회장을 거는 방식이죠. 음. 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사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아트하우스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백제호 감독의 그들이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수를 거의 못 잡았거든요. 한 열 몇 개를 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끽해봐야 저도 보려고 알아봤는데 압구정 CGV 아트하우스에서만 한 2타임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압구정 CGV 아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총 3관이 있습니다. 아트 1, 2, 3. 근데 그 전체 관 통틀어서 2타임 정도. 그러니까 관이 3개인데 2타임? 그렇죠. 그럼 뭐 아침에 관 한번 하나는 아예 안 쓴 건가요? 관 하나를 안 썼다기보다는 하나의 관에서 앞뒤로 2타임을 건 케이스가 많죠. 뭐 아침에 하나 틀고 밤에 하나 틀고 이렇게 관이 있죠. 3개인데 2타임을 틀었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나쁘게 볼 건 아닌 게 2번 2회 상영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2회 상영을 했단 말이죠. 전체 통틀어서. 음. 근데 그나마도 압구정 아트하우스니까 상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어떤 대구 아트하우스나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아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안 걸렸어요. 실제로.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극장이 있으면 쓰는 게 극장사들한테 이익이잖아요. 쓰면은 쓰는 게 이익인데 예. 아예 받아오는 영화들 자체가 최근에는 아트버스터 영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나 예. 뭐 아니면 족구왕 이런 영화도 사실은 아트버스터로 볼 수도 있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사실 족구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들이 죽었다 같은 경우는 3관에 2타임을 틀고 나머지 빈 공간에 약간 핫한 그렇죠. 다양성 영화를 다 밀어넣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돈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돈이 네, 안 되는 항상 건 안 돈. 씻고 항상 네. 돈. 그리고 돈만 따지다 보면 흥하는 것만 하니까 다양성이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CGV 대구 아트하우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가 한창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을 했을 텐데 CGV 아트하우스 대구 전관 한 관 전체를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로 깔았어요. 예. 그 다음에 한 관을 더 빌려서 옆관에서 단관 상영을 한 거예요. 그때가 한창 200만 넘어갈 타이밍인데 음. 돈이 되니까 다른 영화의 선택권까지 완벽하게 제약을 해버린 거죠. CJ에서.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를 살리긴 살리는데 동시에 다양성을 죽이고 있네. 다양성 영화를 살린다기보다는 네. 자기한테 돈 되는 다양성 영화를 살린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딱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카르텔이나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카르텔은 사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말할 수 없는데 오마이뉴스가 그런 거예요. 매우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 매우 보여진다. 매우 카르텔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네. 논술 같다. 논술. 논설 위원 뭐 저거예요? 저거 뭐지? 매우 보여진다. 네, 그거 매우 누구야? 백윤 씨. 백윤 씨.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아트하우스가 기능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느끼긴 그런데. 기능을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긴 한데, 무슨 그러니까 기능? 아트하우스라면은 그러니까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공간인데 네. 지금의 아트하우스는 오히려 좀 예를 들면 흥행하지 않는 영화들은 그냥 걸을지도 않거나 혹은 새벽이나 아예 야밤에 걸어버리면서 그렇죠. 아니 저는 일단 처음부터 그게 웃겨요. 그냥 아트하우스로 영화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약간 인위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부터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예. 조금 인위적인 게 아닌가. 그럼 이런 어떻게 생각도 하는 게 들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까? 아니 일단 그냥 이제 왜 마음에 항상 안 들어요? 그 지점이 애매한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많아진 건지,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진 건지 그 지점이 너무 애매하니까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당히 영화관을 보면은 재밌는 게 많은 게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CGV 앱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상당수의 관들의 그러니까 영화관들의
지역 영화관들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거의 4관 정도가 단관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3-4관 정도가. 예. 그게 지금 제일 블록버스터고 대작이니까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알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인가 어디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죠. 네. 이거를 전체를 다 상영을 하는데 예. 4관, 5관 몰아주는 게 아니라 한 관에 이제 영화 하나씩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개 관이면 10개 정도를 상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의 방안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10관에서 한 타임씩은 그러니까 총 10타임씩은 다양성 영화를 튼다는 거죠. 다양성 영화라기보다는 한 네. 3관 정도는 지금 박스오피스 1, 2, 3 지금으로 예를 들면 배덴슈, 그다음 뭐 귀향 또 뭐 있죠? 그런 식으로 3개 정도 걸고 그다음 사실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성 영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라고 보거든요. 지금 영진이가 다양성 영화의 범위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게? 네, 좋게 만들어줬죠. 좋게 만들어줬구나. 예, 좋게 만들어줬어요. 음. 네. 아 저는 영진이 욕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써놨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예, 예. 프랑스가 국립영화센터라고 한국에 영진이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12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복합 상영관에서는 영화 한 편을 최대 2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 가능 이렇게 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든 간에 극장의 30% 이상의 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프랑스입니다. 상영 횟수에서 30% 이상은 걸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역시 영화의 나라네. 그런데 걔는 왜 이렇게 영화가 지루하지? 뭐 난 너무 재밌는데. 나 재밌는데? 프랑스가? 너무 나는 재밌는데? 막 자전거 탄 소년 이런 거 막 와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와우. 야, 난 다양성 영화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다양성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예 쿼터를 정해가지고 어떤 영화가 완전하게 극장을 장악하는 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안에 스크린 쿼터도 너무 예.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스크린 쿼터 말하기 조심스럽게 해도 그 얘기는 너무 큰 얘기 같기도 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오늘 그걸 하면은 지금 네. 녹음을 한 3시간을 해야 돼. 좀 근데 좀 스크린 쿼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요? 스크린 그렇죠. 독과점의 그 논리로 스크린 쿼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저는. 스크린 쿼터 얘기라도 할까요? 한 3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오늘 뜨고 그냥 잘라서 내요. 나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이야기가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스크린 쿼터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한 게 한국 영화들을 살려야 된다면서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자국 영화를 그렇죠. 그렇죠.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서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한다는 거 그게 예전에는 네.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90년대 아직 영화 산업 자체가 예. 완벽하게 커지지 않고 지금 할리우드식의 제작 방식이 들어온 게 사실 92년 정도부터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스크린 쿼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중반 넘어와가지고 천만 영화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할리우드식의 제작 방식이 한국에 완벽하게 이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어떤 디워 같은 그런 변칙적인 거 빼고 영화의 질이 눈을 찡긋 감으셨어. 그 변칙적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네. 예. 변칙이라고 해줘요. 그 아저씨 요새 힘들던데. 그래가지고 기어 2도 찍던데 CJ랑 2천억 받았더만 중국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떤 또라이가 그거를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영화의 어떤 양과 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뭐 명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평이 뒤쪽에 전투씬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할리우드의 어떤 전쟁씬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좋은 수준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기억이 안 나네. 허지웅이었나? 허지웅인가요? 허지웅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이 쟤는 액션 신문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진중권은 동네방네 다 까는 아저씨라. 어쨌든 간에.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이후에는 사실 스크린 커터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볼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예. 꼭 스크린 쿼터가 보장이 돼야 한국 영화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건지 사실 자국 영화랑 해외 영화가 5대5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이 정도로 한정되는 걸로 아는데 꼭 스크린 쿼터가 영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근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근데 많이 맞을 거야. 맞아. 왜 맞아? 뭐 자국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근데 저는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화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유가 아니, 저도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그랬지만. 지금은 얘가 너무 세졌어 CJ 애들이. 음. 그러니까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우 샤이셴 네. 영화 전공자 맞는 거야? 네. 샤오시엔. 샤오시엔. 내가 모든 감독을 샤이시엔 말고. 내가 모든 감독을 알 수는 없잖아. 이런. 호우 샤오시엔 이분 영화 같은 경우는 이건 중국 영화니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서양 영화들도 이런 식으로 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많죠. 미국 영화들도 네, 그렇죠. CJ든 CGV의 선택이든 간에 그건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시전은 어떻게 되고 있지? 헤일 시전은 꽤 걸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트하우스에 국한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일반관에서도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오픈이 돼요. 처음에는 며칠 정도는 오픈이 되는데 그 며칠을 못 간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CJ가 영화를 만들 여력이 있잖아요. 예전과 달리 네. 스크린 쿼터제를 할 당시와 달리. 근데 그렇죠. 지금은 걔네가 너무나 거대해졌고 사실 지금은 TV 제작까지 하고 도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CJ E&M 잘하죠 지금. 굉장히 문화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문화를 엄청 잘해요. 이 친구들이 스크린 쿼터제가 없으면 얘네가 과연 미국 영화한테 발릴까? 사실 안 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CJB가 걸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CJ 계열사니까 CJB가. 아니 그것보다 예. 이거가 그 과정에서 쭉 만족을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스크린 커터제를 폐지했더니 CJ나 이런 애들이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D1나 라스트 갓파더급의 영화만 1년 365일을 제작을 하고 배급을 한다.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디오 같은 영화들은 이건 노력으로 나오는 영화가 아니거든. 신의 뭐 그걸 받아야 돼.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노력한다고 나온 영화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심형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 이게 스크린 쿼터제랑 비슷한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스크린 쿼터제 말고 예를 들면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파라마운트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법은 이 수직 계열화를 약간 제재하는 법안인데 이 법을 만약 한국에 도입하면 지금 영화계에 투자하고 있는 큰 손들이 영화계에서 빠져나갈 거다. 그러므로 이걸 도입하자 말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논리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CJ나 CGV가 그 법의 제재로 인해서 혹은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영화계에 손을 뺀다 뭐 이런 식의 논리니까. 숨 막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CJ CGV가 지금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고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여기서 나가겠냐고. 이 노다지를 난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슬픈 얘기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만큼 한국 영화계가 CJ랑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종속을 받는 상황으로 갔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Too big to fail인가? 그렇죠. 아니 하나만 해도 무서운데 배급만 해도 무서운데. 그쵸? 그러니까 자본 독과점도 있고 스크린 독과점도 있고 뭐. 지금도 경쟁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 영화를 거의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은 하잖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말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약 CJ가 영화를 찍으면 CJ는 그거를 실어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박감님 그러면 좀 파라마운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라마운트 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판결이에요. 파라마운트 법이라기보다 파라마운트 판결인데 이건 미국 정부가 미국의 독점 금지국 되게 멋있는 이름이죠. 독점 금지국이라는 어떤 행정부처가 있었어요. 얘네가 파라마운트사를 비롯한 여러 영화사들을 고소한 거예요. 고소. 네, 행정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은 워낙에 이렇게 독과점 시장에 예민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행정부가 CJ를 고소한다? 나 이거 별로 상상이 잘 안 되거든. 영진위가 다양성 영화의 향상을 위해서 CGV를 고소한다? CJ를 고소한다? 나 이거 별로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 잘 상상이 안 돼. 그냥 상상이 안 돼.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아 나한테는. 그런데 얘네는 미국은 지금 1938년에 행정부가 고소를 했어요. 이 파라마운트 등등을 비롯해서.
그게 1938년인데 그때 판결이 딱 났어요. 뉴욕 연방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뉴욕 연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계열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문제 삼지를 않았는데 그 수직 계열화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극장에 상영을 할 수 있게끔 해도 이게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얘네는 본 거지. 뉴욕 연방법원은 제작을 제외한 배급과 극장 운영에 대해서는 대형 스튜디오들을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요. 일단 행정부처도 불복을 하고 영화사들도 나 그런 거 받기 싫어라면서 불복을 해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을 가죠. 그게 1948년인데 이때 연방대법원은 뉴욕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뉴욕 연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판결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이 파라마운트 판례예요. 그리고 이때 얘네가 한 게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 자체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곳이 극장까지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것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거는 셔머법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얘를 처리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경쟁을 저해하잖아. 합니다. 예. 그래서 셔머법이란 것도 비슷한 법이에요. 공정거래 하는 건데 이건 복잡하니까 빼고. 그래서 얘네가 매각 명령을 내려요. 파라마운트 보고 너네 극장 팔아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극장을 판 거고. 지금 만약에 CJ한테 너희 극장 팔아 어떻게 되는 거지? CJ가 공정위로 소송을 하지 않을까. 역으로. 걔네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고등법원에 갔는데 얘네가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하는데 대법원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 얘네는 연방 거기가 제일 센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 팔아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는 팔아야죠. 어쩔 수 없지. 그때 뭐 경매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들이 그 극장들을 사겠죠 아마. 물론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겠지. 애초에 소송을 안 하겠지. 애초에 소송을 안 하겠지. 누가 소송을 할까? 소송 안 하지. 누가 소송을 할 거야? 저 위쪽에 계신 분이 한번 소송해 주시면은 우리를 소송하겠지. 아이, 우리를 소송하겠지. 전혀 소송을 할 걸지 알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계속되지 않아요. 이게 쭉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된다고요? 돌려치는 네, 건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레이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판례에서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동의 판결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파라마운트가 극장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파라마운트 판례에 완전 철폐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연방대법원이 이거를 걔네를 팔라고 했던 이유는 그것이 경쟁을 제어하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경쟁이 저해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던 거지. 그러니까 파라마운트가 새로 극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경쟁을 제어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파라마운트 판례는 유효한 거니까. 파라마운트가 극장을 가져도 파라마운트 판례는 유효한 거죠. 내 말 이해가 가요? 자사 영화를 실게 해주는 것까지 된 건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경쟁을 제어하지 않는다고 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부터 그래서 레이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파라마운트 판례가 수정이 됐죠. 근데 완전 폐기는 아니고. 아무튼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파라마운트 판례가 있고 나서 영화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과연 이 영화계가 침체된 게 이 파라마운트 판례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죠. 그거는 뭐 이제 왜냐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기 위해선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파라마운트 판례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때는 뭐 TV가 보급이 됐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때 TV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TV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때 스튜디오들이 극장들을 팔면서 스튜디오들이 영화를 좀 많이 줄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구석이 빠졌잖아. 네. 그리고 그때부터 약간 블록버스터라는 게 생겨난 거지. 왜냐하면 얘네가 영화 한두 편이 아니라 진짜 센 영화 하나로 밀어붙여야 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독립 영화사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스튜디오들이 이제 자기들이 영화를 만들기보다 어떤 다른 영화사들 영화에 투자를 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았던 영화사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 파라마운트 팔레를 통해서 미국의 영화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왜냐하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다양해졌으니까. 옛날에는 한 몇 개의 스튜디오가 독점을 했었는데 이제 스튜디오가 그 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경쟁이 진짜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화사들이 생기고 다양한 영화사들이 생기니까 또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되게 이거 너무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포르노 같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는 이미 사실 꽤 많은 케이스긴 해요. 예를 들면은 자꾸 똑같은 영화를 예를 들긴 하는데 검사의 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그 윤종빈 감독 쪽에서 영화 제작을 맡고 그다음 윤종빈 감독 사단에 있는 감독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두 개의 영화사가 그 제작을 했어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작 같은 경우에는 CJ 뭐 투자를 받는 경우가 사실 많긴 해요. 예. 근데 지금 영화사 같은 경우에 많은데 문제는 배급 채널이 4개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CJ, 롯데, 쇼박스, 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리틀빅 픽처스라고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 중소형들 배급사 10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배급한 게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예전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서 또 한번 나왔던 그다음에 카트라든가 뭐 내 심장을 쏴라 뭐 오피스 이런 영화들이 리틀빅 픽처스의 배급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배급사와 영화관 사이에 이 리틀빅 픽처스가 낄 자리가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친했나? 안 친하다기보다는 워낙에 90% 이상에서 대작을 꽉 잡고 가니까 사실 규모로 따지면은 다양성 영화와 상업 영화 어떻게 보면 카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상업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름 규모가 컸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들조차도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지금의 어떤 대기업과 배급 아까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대기업과 배급사 간의 카르텔에서 중소형 영화 협동조합, 배급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새로 생겨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소머즈님이 말씀하신 프랑스 네가 소머즈라고 했잖아. 왜 나 웃겨?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프랑스 방식의 30% 쿼터제 있잖아요. 30% 이상으로 어떤 영화를 걸 수 없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70%가 남으니까 만약에 CGV가 이 영화를 선택해서 30%를 꽉 채운다 쳐도 70%는 다른 영화들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네. 영화 제작사 쪽에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영화사가 반대를 해? 독과점법이 네. 2006년에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이미 발의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다른데 똑같군요. 그러니까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못하는 게 법안의 골자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몇 퍼센트였다고요? 30%요. 똑같네? 똑같아요. 베꼈나 보다 프랑스 거를. 최민희 의원의 법안은 사실 약간 이거랑 좀 다른 케이스긴 하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로 영화사 대표들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어떤 독과점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주로 나온 얘기가 그 시장의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면은 그 자체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네. 굉장히 멍청한 것 같다. 음, 예, 말씀하세요. 그게 뭐 논리로선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논리가 다 개소리인 논리도 많잖아. 근데 이게 지금 주류 영화판에 있는 주류 제작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거는 그쪽 제작사의 패널들이 큰 제작사의 몸을 담고 있거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는 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사가 CJ나 롯데에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작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그런 30% 제한에 대해서 마음대로 목소리 낼 수 있냐라고 보는데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의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받고 있으면 사실 그 구조를 깨고 싶어하지 않겠죠? 누가 그걸 깨고 싶어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소머즈님이 말씀을 하신 게 예.
그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전공을 하시고 계시니까 예. 그런 얘기들 그 논리가 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직접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네, 그 논리가 어떤 논리일까? 사실 그게 명시적으로 막 토론의 자료집을 뒤져보지 않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그냥 뭐 보면. 그런 거겠죠.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불공정한 것을 또 법제하지 말라 뭐 이런. 아니, 내가 느끼기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 음. 근데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우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실패가 시장 실패 아닌가? 우리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예가 독과점인데. 근데 그 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예를 들면은 하루에만 상영되는 영화 편수가 굳이 예술 영화까지 따지면은 한 15편에 20편 정도가 있을 텐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1위에 30%를 제한하면은 그 나머지를 2, 3위가 가져간다.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 2, 3위가 30, 30, 30만 가져가도 90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화 다양성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토론회 때 이제 영화 평론 하시는 분 중에 최강희 씨라고 있는데 예.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제 최근 그 당시가 2013년이니까요. 2013년 기준으로 상위권 기대작들이 여러 스크린을 분산 확보해서 예술영화 2편이 박스 오피스 10위권에 오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판에 있는 그 30, 30, 30으로 나눠 먹을 거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뭐 반증하긴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거리가 있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30%, 30%가 될 거라는 주장은 입증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쪽에 이제 그쪽의 일방적 주장인 거잖아. 이 스크린 독과점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죠.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법이 통해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쿼터제를 도입했어도 사실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있잖아. 그죠. 딱 한국이라고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패널들 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없나요?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있죠. 이게 다른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예. 인하대 학교에 그 당시에 재학이란다. 인하대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조희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조희문. 조희문 교수님이 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법적 규제는 선동적인 발상이다. 예. 그다음에 정치권이나 정책의 개입은 시장을 제한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 게 영화계의 자율화나 자정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시장의 논리에 놔두라는 거예요.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한다. 네, 근데 이 워딩이 되게 놀랍지 않아요? 원딩이 굉장히 선동적이네요. 선동적인 발상이다. 와. 워딩이 선동적이에요. 경제 수업 들으셔야 될. 근데 시장 저는 실패 그 이런 거. 자정을 맡겨둬야 한다라는 논리는 잘 와닿지 않는 게 지금 자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역량을 그렇게 걸고 최근에는 검사 이전을 그렇게 걸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자정을 바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30% 제한을 해서 합법적으로 풀어줄 경우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30% 제한을 만들 경우에 다시 할게요. 합법적으로 30%라는 쿼터를 만들 경우에 예를 들면은 2월에 개봉했던 게 검사회전이랑 명량이란다. 검사회전이랑 쿵푸팬더랑 로봇소리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세 개가 모든 스크린을 나눠가지고도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위 5개 정도의 영화가 다 나눠 가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 그 주장이 맞다고 쳐도 전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 영화가 살아남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 넘버 2랑 넘버 3는 예전보다는 더 스크린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넘버 1이 검사회전이고 넘버 2가 국제신양이고 넘버 3가 또 뭐가 있을까요? 넘버 3가 명량이라 칩시다. 최악이다. 넘버 4가 디워야. 넘버 5는 라스트 갓파더. 라스트 갓파더 죽인다. 그 5개가 영화관을 나눠 먹는 거야. 와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일어난 전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인류사에 없잖아 그런 있을 역사는. 수가 없죠. 그거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과대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소송 걸리려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굉장히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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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이비. 매우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30%의 쿼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당시 토론회에서 또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슬라이딩 부율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슬라이딩 부율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개봉 첫 주에 배급사가 8을 가져가고 극장이 2를 가져가는 구조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뭐 둘째 주에는 7대 3, 셋째 주에는 6대 4, 뭐 넷째 주에는 5대 5, 뭐 다섯째 주 넘어가면은 뭐 8대 2대 8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극장의 파일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랑 다르게 이런 상황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렇죠.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기사를 보면은 뭐 한국이 지금 극장이 가져간 비율이 뭐 5대 5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서울은 6대 4고 지방이 5대 5라고 하더라고요. 6대 4라에서 6이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개봉 첫 주차에 10대 0대 10 극장이 0 이제 제작 배급사가 10까지로 가고 점점 이제 극장이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비로소 약간 입소문으로 정말 어떤 영화가 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지.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것만이 지금 가능한 방안인지 좀 사실은 진짜 아까 그 말씀했던 수직 계열화 예.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화관 하나에서 10타임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한 타임이 걸리고 그다음 나머지 9타임에는 검사 회전이 걸렸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스크린 점유율 몇 대 몇으로 봐야 될까요? 1대 9죠. 1대 9인가요? 지금은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1대 9잖아요. 상식적으로 1대 9.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를 네, 들었죠. 1대 9. 팩트 체크에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게 5대 5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틀고 9번 틀었는데 5대 5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예. 한 관에서 두 귀향과 검사회전 두 개가 틀려졌기 때문에 5대 5로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한 영화관에서 영화 두 편이 상영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말씀하세요. 아주 웃긴 거예요.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검사회전 같은 경우에는 약 1,800개 정도의 스크린 수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실제 스크린 점유율은 33%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검사회전 같은 영화도 조금만 더 다운시키면은 30%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영진이의 통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진이가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 박스오피스 랭킹 매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치를 잘 매기죠. 정말 잘 매겨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조차도 부정확한 게 너무 많다. 특히 스크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부정확하다기보다는 그럼 이거 무의미하네. 이러면 진짜 무의미해지는. 무의미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예.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의원이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영 점유율 그렇죠. 이란 이 통계 자체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부터 예. 똑바로 하라고 합시다. 예. 그거부터 누구한테 말하면 되지? 우리가 하라고 해서 걔네가 들을 인간디얼이었으면 애초에 안 했겠죠. 예. 아 이것도 그럼 진짜 무의미하구나. 네. 검사회전이 무슨 31%야 말도 안 되게. 스크린 점유율 31%. 마을버스였는데.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가 31%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확인을 다시. 20분마다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상영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검사회전이 약 53%, 53, 4% 정도. 거의 반 이상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영 점유율이랑 스크린 점유율은 확실하게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법안이 스크린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어 30%를 현재 넘기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이것도 무의미하고. 이게 지금 점점 답답해지고 있어. 그렇죠. 영진이에 사는 그 통계는 좋지만 지금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 스크린 점유율 같은 방식으로. 그럼 애초에 법을 설계할 때 그 기준으로 법을 설계하면 안 되겠네요.
법을 그 기준은 괜찮은 기준이긴 해요. 프랑스의 예에서 따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의 상영 점유율이라는 거는 스크린 점유율이라. 씨발. 지금의 스크린 점유율은 지금의 현실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계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스크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법을 설계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통계를 똑바로 내야 되는 거죠. 스크린 점유율을 수정하자는 두 지금- 방식이 있는 거잖아. 네, 용진이가 계산을 똑바로 하거나 그렇죠. 법을 설계하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기술자가 그 통계를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두 방법이 있죠. 어쨌든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네, 아까 수직 계열화를 날리게 되면은 예를 들면 CJ가 CGV를 다 팔게 되면은 CGV가 혹은 CJ가 영화 산업에서 손을 떼거나 투자를 줄이게 돼서 영화 산업이 결과적으로 침체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거든요. 반론 측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파라마운트 판례가 도입되고 나서 도입된 게 아니죠. 판결이 있고 나서 극장을 매각하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959년도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1959년도 초반에 이르러서는 독립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비중이 전체 영화 제작의 70%에 이르렀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독립 영화사의 제작수가 70%가 넘었다니까. 그렇죠. 메이저 영화사들의 제작편 수가 70%가 넘은 게 아니라 독립 영화사들이 만든 영화들의 수가 70% 전체 그러니까 영화의 저게 70%가 정말 넘었다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되게 영화가 다양해지고 영화 수가 정확하게 증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영화계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굳이 따져 보면은 CJ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영화는 실질적으로 제작 CJ 엔터테인먼트라고 달리는 영화는 몇 편 안 돼요? 14편? 네. 연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걸 뺀다고 해서 글쎄요. 그게 빼지도 않겠지. 이게 그렇죠. 돈이 되는데 왜 빼?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극장을 팔거나 영화 제작을 안 하거나 두 개를 하겠는데 그중에 돈이 되는 걸 하겠지. 돈이 더 되는 걸. 하지만 애초에 소송을 안 걸겠지만. 또 재밌는 게 1946년도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판결이 일어나지 않았던 1946년도에는 독립 영화사가 70개였어요. 그런데 1957년 이때는 몇 개였을까요? 퀴즈. 맞추면 뭐 원래 없나요? 70개였다고요? 네, 원래 1946년에 70개. 210개. 1957년에 170개. 아, 아무튼 거의 100개가 늘었어요. 음. 판결이 있은 다음부터. 많이 늘었네요. 판결이 있고 한 10년 뒤에 벌써 영화 제작사가 100개나 늘었다고. 이건 굉장히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수지 통합이 제거되고 나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화계의 소위 양과 질이 개선이 된 거죠. 양과 질 개선. 그렇죠. 지금 CJ E&M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예. 주목할 만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CJ E&M 영화사업 부문은 1995년 영상 산업에 진출한 이래 기획, 투자, 배급까지 영화 산업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며 한국 영화 시장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이끌고 있대요. 닥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걸 얘네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다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우리 짱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문화를 잘하는지 봐라 이거잖아 지금. 문화는 CJ가 제일 잘하니까요. 이제 한국 영화 산업 결산 자료인데요. 또 그 연도별 한국 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가 2006년엔 40.2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19.9억으로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 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총 제작비가 2011년에는 48.1억 원, 2015년에는 56.1억 원이야. 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통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저예산, 독립 영화 이런 것들과 그 대기업 상업 영화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이 양극화 같은 경우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층의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있는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목표가 1,000만 영화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통계를 보면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명에서 700만 명 구간이 그 사이 구간이 4편이 있었어요. 사도, 킹스맨, 미션 임파서블, 연평해전. 그다음에 700만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 한 편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1000만이 안 되는 영화 중에 890만짜리가 국제시장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식이고 2014년에는 좀 더 심합니다. 900만 명급의 영화랑 600에서 700만 명 단계의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1000만 영화만 3편이 들어갔거든요. 인터스텔라, 겨울왕국, 명량 같은 경우 넘었어요? 인터스텔라 넘었어요. 대단한데. 그다음에 13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600만은 한 편,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실 이것도 좀 웃긴 게 600만 명이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스크린 수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그것도 한 1000개 했어요? 1300개 했습니다. 기본 1000개. 1300개를 하고 600만밖에 못 들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에는 비평적으로 상당히 악평을 받았거든요.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스크린 수, 김소연 파워나 이런 걸로 때려 박다 보니까 600만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700만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한 편. 베를린이 더 적어요. 890개를 받았으니 스크린 수를 근데 더 벌었을 것 같은데. 더 벌었죠. 예. 그 다음에 900만 같은 경우 3편. 600만에서 800만 구간이 매년 없다. 취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약해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인류의 부 구조를 보는 듯한. 그렇죠. 그렇게 피라미드란다. 모래시계형 구조가. 그렇지. 2%가 90%의 재산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고. 사실 CJ가 말씀한 것처럼 CJ가 네. 말씀하신 CJ 가 것처럼 CJ는 영화 산업이 발전한 게 맞는 건지. 이게 되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산업이 좀 괜찮다 싶으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키워주고 다른 산업은 약간 냅뒀잖아요. 그렇죠. 키워서 올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영화사도 보면은 특정 영화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죽어도 나 몰라라는 느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돈이 1000만이 넘어갈 만한 영화에다가 익숙한 배우들을 꽂아놓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편으로는 CJ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영화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키면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유노와시라고 하고 싶어졌다. 아 골드 우리의 이 위대한 영화를 통해서 한국이 더 위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황정민이 격려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위대한 애국 정신을 볼 수도 있는 아니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뭐 CJ,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런 식은 안 되겠네. 그럼 대체 뭘 진화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의 진화를 그냥 영화계의 진화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건가? 영화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보기에는 양적이나 질적이나 올라간 거는 맞거든요, 사실. 질적으로 올라갔어요? 10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지금 나홍진 감독의 곡성 같은 경우에는 칸 영화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거 CJ예요? 20세기 폭스. 20세기. 하여튼 그런 예전 10년 전, 20년 전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CJ가 기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CJ는 상관없는데 네. 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전반에 대해서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지들이 곡성에 대해서 뭘 했는데? 몰라. 그거 계속 얘기해봐요. 그럼. 예.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CJ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15년 전에 영화를 만들어서 칸 영화제를 내보낼 수 있었겠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함으로써 어떤 그런 야 곡성이 칸 영화제에도 나가고 이런 거 아니겠니 이러면서 예, 아주 그 영혼 뭐라 그러죠? 유체 이탈 화법인가? 아 집단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 그 김연아가 금메달 받아오면 막 우리가 해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 앞에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나홍진의 칸 진출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걔네는. 양적 팽창도 하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그만큼 얘네가 마케팅력이 예전보다 세졌다는 거 아닐라나?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뭐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최다 관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KBO가 잘해서 한 건가? 아니거든요. 아니네요. 예, 야구 자체의 컨텐츠가 좋아졌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재미를 느껴서 팬층이 두터워진 건데 CJ가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이거를 1억 명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단순하게 1대1로 대입만 해봐도. 좀 저들을 지지하지 않지만 굳이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CJ가 영화들을 잘 만들어서 그 기록들을 갱신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물어봅시다. 잘 네,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지금 수직 계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공부한 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영화 했죠. 질적으로 영화가 너무 예. 하향 평준화 음, 되고 있는 관객들 눈이 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영화가 관객들 눈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관객들 눈이 낮아진 게 관객들 아니라 눈은 영화가 똑같아요. 알아서 예. 인증된 요소들만 계속 음. 이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걸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기 회사가 때문에 커지면. 질적으로 좋은 영화 만들어내냐고요. 아니 난 걔네가 아니라니까. 아무튼 CJ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회사들은 CJ의 선택을 받아야 영화를 어떻게든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네. 이제 최민희 의원의 법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최민희 법안을 저도 봤는데 그 2011년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그거 좀 혹시 자료가 저- 있으시다면. 아 2014년이네. 네, 그러니까 14년이에요. 뭐냐면은 최민희 의원이 지금은 더민주당 소속이죠 아마.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이 2013년 10월 1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내용인데 복합 상영관에 1개관 이상의 독립 영화 전용관 또는 예술 영화 전용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거예요. CGV 이건데 지금 예. 아트하우스관을 전체 CGV로 확대를 하거나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아르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전체로 확대를 하고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트나인관을 전체로 확대를 하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귀향을 한 번 걸고 검사이전을 9번 걸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이 문제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미 아트하우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다양성 영화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다양성 영화 중에서도 좀 힙한 것만 힙하고 돈 벌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다양성을 위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필연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한국의 사실 한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맞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맞지만 가장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캐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트하우스관에서 1일 8회를 상영한다 치면 5회, 4회 정도를 상영을 했거든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한테 뭘 바라겠냐는 거죠. 이 법안이 강제된다고 해서. 이 법안이 광제돼서 실제로 아트하우스 등등이 영화관이 생긴다고 해도 별로 기대되는 성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구색만 맞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GV는 싫어하긴 하겠지. 그리고는 돈 이거 CGV는 지어야 되잖아 또 귀찮게. CGV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야? CGV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색을 낼 수 있어요. 지을 때 지금도 없어요. 지을 때 아이고, 관이 하나 바꾸면 되죠. 관을 그냥 간판만 바꾸면 되는 간판만 거예요. 바꾸면 돼. 됐으네. 네. 8관을 그냥 아트하우스관 뭐 이런 걸 바꾸면 되지. 아트하우스를 위해서 관이 완성이 그 되고 소리구나. 네, 마스킹이 완벽하게 되는 거는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아트하우스밖에 없어요. 마스킹 얘기를 하면 또 마스킹 얘기하면 되게 머리 아픈데 그건 나중에 하고 예. 예를 들면 명동역에 이번에 시내 라이브러리라고 예술영화 전용관이랍시고 만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명동역에 기존에 있던 영화관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좌석 같은 경우 똑같고 광고가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압구정 아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스킹 잘 되고 그 다음에 좌석 같은 경우도 달라요. 실제로 좌석이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 광고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오고 그 모타이어 회사가 이제 뭐지 그거 그러는 그것도 안 나와요. 네 그거 모타이어 회사가 로사 이러면서 그거 안 나와. 네, 그 대신에 거의 이제 뭔가 자기네들 있다. 상영하는 예술 영화 예고편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거기 가서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자주 가는 케이스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간판만 바꾸고 광고 똑같이 나오고 캐롤 4편 걸고 이러면은 전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CGV는 또다시 아트하우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예술영화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또 광고를 하겠죠. 광고하는 건 상관없어. 광고하는 건 상관없고 걔네 광고를 트는 것도 사실은 이건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다양성 영화. 그건 다양성 별개의 문제긴 해요. 별개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걸 건다고 그런 극장이 생긴다고 해도 얘네가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소신을 바탕으로 이거 영화관을 운영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돈 1등. 실제로 이 법안에 그런 걸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그냥 그 관을 운영하도록만 되는데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법은 계류됐어 지금 통과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게 다 1등 교육 때문에 그래. 어릴 때부터 예 1등을 해라. 음. 1등을 해라. 아닌가? 모르겠어 그거 그거 모르겠고 아 이거 여기서 커트를 하는 거야. 이거. 그건 모르겠고 예, 막 그래가지고 이 법은 좋은 법 같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파라마운트 판례나 프랑스처럼 쿼터제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같아요. 아까 말했던 미국식으로 예 그게 파라마운트 배급사- 예. 파라마운트.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 건 배급사랑 극장이 나눠 갖는 그 슬라이딩 부율.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극장 수익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극장 이외의 수익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외의 수익이 뭐 DVD 시장이나 블루레이 시장, IPTV 시장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DVD, 블루레이 시장이 수익성이 없다는 거는 점점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IPTV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면 CJ ENM이 케이블 TV나 뭐 BOD 서비스까지는 모르겠는데 BOD 서비스도 CJ가 갖고 있나? 뭐 어쨌든 부가 판권까지 예. CJ가 다 하고 있는 마당에 극장 수익성 이외의 수익도 CJ가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약간 그 슬라이딩 부율. 부율제 그것도 해결 방안일 것 같은데. 일단 슬라이딩 부율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부율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거치지 않고 어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극장 쪽에서 힘을 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극장이 안 실어준다고 할 수 있잖아. 아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 되게 많아. 뭐 생각이 안 나네. 있겠지. 아무튼 그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걸린 영화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극장이 진짜 실제로 지금 뭐 나 6대4 할 건데 뭐 7대3 하고 싶다. 근데 뭐 배급사나 제작사 쪽에서 아 싫다 이러면 그럼 안 틀어줘. 꽤 많을 거예요. 그런. 왜냐면은 걔네가 영화관이 졸라 많잖아. 졸라 많으면은 대안이 없어 사실 영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한테 안 걸면은 그리고 극장 쪽에서도 그걸 알아. 그러면 울며 겨자며 그걸 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죠. 아 그냥 매점 장사로도 돈 잘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 더 매- 벌고 싶으니까 그런 거. 매점이 더 잘 된다면서요. 매점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팝콘 팔아서 돈 벌고. 맥도날드도 콜라로 돈 번다는데.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햄버거가 아니라 그냥 그 패스트푸드가 다 그렇다는데. 어.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최민희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독립영화관 전용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바꾸면서 간단하게 그거는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연애 24편인가를 선정을 해요.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어떤 조직이 독립영화를 선정을 하면은 그 영화를 48편이구나. 그래서 매달 2편을 프라임 타임에 박아 넣어야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원관 사업인데 그거랑 이 법안이랑 믹스를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진짜 영진이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데 정말 좋은 영화들을 가지고 48편을 해서 아트하우스 측에 지원금을 줄 테니까 이걸 꼽아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관객들의 다양성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근데 기준이 그럼 뭔데요? 뭐 영화제에서 상탄 영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 안에도 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하는 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아 이거 되게 거기 개인 조선에서는 위원회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음.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어디 교수 이런 거보다 영화제 서울 독립영화제나 뭐 부산국 비프는 또 얘기할 게 많으니까 뭐 어쨌든 그런 모더레이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영화를 고르면은 전 충분히 괜찮은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영진이 자체가 일단 영진이 자체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위원회라는 걸 만들면은 항상 거기에 뭔가 개입을 해. 뭔가 개입을 하더라고. 그 어떤 뭔가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하기 네. 때문에 예, 위원회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파고 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 어떤 걸 강제하게끔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게끔 근데 이건 위원회를 만든다던가 뭐 하면은 근데 이건 되게 샤프하게 봐야 되는 게 음. 매달 나오는 영화들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조율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온 스크린 독과점 최민희 의원이 입안한 이 법은 빈 곳이 너무나도 많다. 많죠.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맥스무비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화 연구소에서 예. 지금 한 89.6%의 관객들이 스크린 독과점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누구 몇 명 대상? 몇 명 대상인지 그건 모르겠고, 예. 독과점법이 필요하다는 게 독과점을 하면 안 된다. 독과점법이 필요하다. 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과점을 못 하게끔 그렇죠. 법을 도입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관객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번에 검사 예전 사태를 보더라도 관객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정부만 인지를 못 하고 있어. 아니지. 영화계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관객들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영화계도 인정을 인정? 하는데, 인지하고 있는. 네, 인지하고 있는데 인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한 유명한 가수와 평론가를 얘기하면서 그들도 정정합니다. 가수가 아니라 감독입니다. 그 CGV 권력과 함께 결탁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 또 평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영화랑 같이 가는 것 때문에. 평론가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졌어. 평론가들은 더 평론가들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더 심해요. 그러니까 뭐 평론가는 사실 뭐 힘이 없으니까 뭐 치운다 쳐. 감독도 치우고 아니다. 감독은 치면 안 되지. 감독은 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 자기들이 CJ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든 브로커를 통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석 있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죠. 사이즈가 작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난 제일 문제 같아. 잭팟을 노리는 거죠. 네, 잭팟. 그러니까 로또를 바라는 사람들. CJ의 간택을 바라는 사람들. CGV의 간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CJ의 간택을 바라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희망 비슷한 걸 보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전제가 좀 예. 돈을 쫓는다는 불합리함이기도 한데 귀향 같은 경우에는 상영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케이스잖아요. 오히려 CGV 같은 경우에서도 한 1주차 넘어가면서 상영관을 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케이스고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약간은 어떤 관객들이 움직일 때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뭐 법 제정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 좋은 영화를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많이 보든 관객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런 카르텔을 막는 거는. 그래요. 네. 전 대중의 힘을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명 운동을 하는 것 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화라 이런 뭐 수단도 좋고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물론 좋은 영화를 다 추천 받을 수는 없지만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진짜 저예산에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호우 샤오시엔 영화를 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발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호우샤오시. 네. 미셸 공드리 영화나 이런 거를 막 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캐롤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한 관객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아트하우스를 넘어서 단관 상영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시작해도 어떤가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건 뭐랄까 개별 사례잖아요. 그렇죠. 특정 영화에 대한 이거 좀 보게 해달라 네.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좀 크게 들리니까 얘네가 그걸 피드백을 받은 건데 이 구조에 대한 요청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쉽지 않을 거라고. 네,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일단 정권부터 바뀌어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정권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녹음방을 예약을 한 게. 저희 2시간 했어요 오늘. 2시간을 했지만 막 자르고 하면 1시간은 나오겠죠 아마도? 1시간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목소리가 마이크 바깥에서 들린 게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많아요. 네. 이게 들어보면 어떻게 녹음이 되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방송하셨는데 어땠나요?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질문을 치는구나. 이거 내가 먼저 하게끔.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아. 무슨 얘기 준비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떡밥을 많이 뿌렸죠.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핵심 코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예. 그 가지를 치려다가 멈춘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예. 이제 아트하우스나 어떤 독립 영화의 배급 관련된 영진이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나 예. 그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데 예. 헬조선 뉴스 그 페이지에 올라온 글 보니까 딱히 영화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 구독자들이. 사실 이 팟캐스트조차도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이제 뒤집었고 지금 정부 이제 공천 얘기 좀 할까요? 공천 얘기. 근데 이게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공천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편집을 그 속도에 맞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재밌던데. 아까. 공천 얘기는 제가 할 자신이 네. 없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속도를 낼 자신이 없어. 그 공천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 글로 쓰는 건 가능해. 근데 녹음을 한 다음에 이걸 파일로 추출해. 이거.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돌아가. 그렇지. 오늘 아까 새누리 당사에서 이재만 지금 저 동구청장 나와가지고 김무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고. 어제 저한테 귀여운 사진 보내주셨. 어제 내가 김무성이 문재인 껴안고 있는 사진. 기분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힐링하라고. 그거 부제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 문재인 하트 김무성. 아니 그 무성 그 제이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뭐 이런.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있어. 아닌가? 다른 거 껴안고 있는 거. 너희 집 방 비었니? 뭐 이런 거였는데. 이재만이 근데 김무성 집 앞으로 갔다고? 아니 거기 공천이 안 됐으니까. 안 됐지. 공천이 뒤집어 엎어졌으니까. 그치. 예. 그래서 막 당사에서 난리 났던데. 문을 안 열어줘 김무성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지금 닉이 저거야 김쫄보야 김쫄보. 걔는 되게 한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치 얘기를 해도 할 시간 있나? 이거 여기 요것만 편집해서 요것만 내자. 그냥. 되게 그러니까 한심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세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걸 굳이 또 깨갱하고 들어가는 그 김무성의 모습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안타까워. 나는 나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친박과 비박 간의 경쟁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도 하는 거고. 미국으로. 그러니까 경쟁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걔네한테도 경쟁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 지금. CJ가 간택을 하듯이 지금 박근혜가 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더민주가 107석을 못 먹으면은 멍청이다 진짜 이거는. 이거는 저희 김종인 책임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다 이거는. 뭐 그건 모르겠고. 난 그건 모르겠고. 여튼 그렇습니다. 네. 정치. 그러면 소머주님은 오늘 방송 어땠어요? 뭐 저희가 너무 그 사자성어 뭐야? 뭐 정신없이 막 정신없이 뭐 어찌됐건 저희가 오늘 너무 좀 사방팔방 해롱해롱. 사방팔방 해롱해롱 했지만은 그리고 뭐 정리 안 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예. 스크린 독과점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처음에는 했어요. 약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모두 많이 해온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직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근데 그 사자성어 뭐냐? 다 설명을 다시 해줘봐. 사자성어. 여기 저기. 여기저기. 사방팔방. 뭐지? 왔다 갔다. 사방 여기저기야. 여기저기는 아닐 거고. 사방팔. 여기저기. 뭐 어찌되었건 다음 또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사방팔방 해롱해롱이 아니었으면 좀 더 듣기 편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에 방송할 땐 저도 좀 스크립트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추상적으로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대사들을 좀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엉키고 뭔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돼. 오히려 스크립트가 있는 게 조금 더 자유로운. 네. 대본이 있긴 해야 돼. 대본이 있어야 좀 더 안심을 하고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다음에 방송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니들이 안 하면 난 한다. 나 혼자 한다. 그래. 박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일단. 음. 일단 이런 걸 처음 해보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것도 굉장히 좋았고 이걸 이제 녹음을 했으니까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하면서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지금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영화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은 방금 아까 성계님이 떡밥 얘기하셨는데 떡밥을 다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파일럿으로 맞는 주제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좀 더 선정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너무 커요 그림 음.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노하시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너무 얘기를 이걸로 10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에도 영화 얘기? 좀 아니면은 바꿔도 될 것 같고 가능- 첨벙첨벙을 해도 되지. 네? 첨벙첨벙 첨벙첨벙이 아닌가? 개구리 폴짝폴짝이라고 하나? 아무튼 3부에서 이걸 똑같은 주제를 다뤄도 된다는 거잖아요. 말은 1, 3, 5, 7, 9 이런. 교차 상영. 그냥 교차 상영할 수 있다는 거죠. 격주로 뭐 이걸 아트하우스 근무 설 때 얘기만- 이거 뭐라고 하는데 첨벙첨벙 기억이 안 나네. 아트하우스 얘기만 해도 좋을 것 같고 아트하우스 얘기만 해도 꽤나 길게 할 수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음에는 세타라고 하면 너무 저러니까 OT 얘기를 좀 저도 OT 얘기 좀 하고 싶어. 가볍게 대학 문화. 가볍게 아니 가볍게라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터졌어요 대학 문화 자체가. 대학 문화 이번에 약간 되게 많이 항상 터졌잖아요. 모든 게 트렌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되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끔찍하다. 한쪽에 난 이게 새로 어떤 사고가 터진 것 같지는 않고 원래 한쪽에서 이걸 고발을 하니까 다른 쪽 애들도 그걸 다 함께 대나무 숲이라는 게 고발을 하는 느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라는 한 게 재작년 말쯤에 시작됐죠. 음, 네, 보통 그 트렌드 자체는. 음, 근데 나는 더 재밌었던 게 사실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미리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영화 전공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 계열의 과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컬처 쇼크라 가지고. 우리 과 재밌지. 예. 되게 미미한 정도인데 이게 미미하면은 근데 우리는 굉장히 착한 거야. 이쪽 계통에서는. 아니 콜. 콜. 김미애 콜. 김미어 콜 진짜 베이베 미치겠다. 나 근데 진짜 우리는 착한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영화 상대적으로 전공을 한다. 우리 과는 꽤 착한 편이에요. 영화 전공을 한다 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군기 되게 세지 않냐.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다른 과들보다 되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과는 연극부지. 아니 뭐 무용 무용도 또 있고.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체육. 가까이서 보는. 아니 저는 비예체능 계열이니까 제가 있는 과 자체가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약하다는 게 제가 들은 수준이면은 제가 그 이전에 미팅에서 들었던 수준이면은 심한과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 않겠냐. 때리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때리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생 내 이거는. 문화. 음. 익명의 어떤 네. 게스트가 있으면. 뭐 그거는 괜찮을 우리가 거예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예약이 방송이- 끝났으니까 네. 이 방송이 나가기를 이 방송이 나가서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긴 해야겠다. 제가 최대한 편집을 아름답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아! 끝.